맛있다. 김밥도 이렇게 먹어야 맛있긴 하죠. 네. 아, 근데 저렇게 먹어야 또 맛있고. 네. 언니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천천히 먹으라고. 나 천천히 먹고 있는 거야. 참을 수 없는 식욕. 그리고 먹는 습관이 굳어져 버린 일상. 주인공이 사시는 곳인데 몸무게는 99kg요. 와. 뱃살이, 이놈 뱃살 때문에 안 빠져갖고, 아무리 다른 것도 해봐도 안 돼요, 뱃살 때문에. 뱃살 때문에. 죽겠어요, 배가 안 빠지니까. 아이고. 딱 봐도 무슨 염증 자국 같은 게 많으시네요. 네, 맞아요. 이제 아이고. 몸이 무거우면 안고 일어서는 것도 큰일이잖아. 배때 양말도 씻겨지지도 않고,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배때. 이놈 배 때문에 뱃살을 빼야지. 관리를 좀 하셔야 할 텐데 김밥을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게 밥이 은근 많이 들어가거든요, 김밥이 김밥에. 사실. 예, 맞아요. 꾹꾹 눌러서 이렇게 싸니까. 맞아요. 계란을 넣고. 이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좀 탄수화물이 많아요. 아. 조금 더 넣을까? 하나 더 넣고. 아이고. 저렇게 드시는구나. 맛있다. 김밥도 이렇게 먹어야 맛있긴 하죠. 네. 아, 근데 저렇게 먹어야 또 맛있고. 네. 잠깐만. 빵 할까? 빵을 쌓아놓고 드시네요. 제 빵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빵. 김밥 갖고 성이 안 차서 빵 먹으려고요. 이거 비상식량을 사다 놓는 거예요. 빵만 더 먹으려고 배고프면. 그거는 며칠 정도 이렇게 하시나요? 하루도 못 가요. 그리고 또 사다 먹어요. 어머, 하루에 다 드신다고 저거를 다? 진짜 빵 많이 드시나 봐. 어머. 세상에. 속이 안 좋아. 더부룩하지. 배도 아프고. 화장실 가야 겠다. 이거 속이 더부룩해지셨어. 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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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아파.
변비가 있으신 거예요. 아하. 아유, 이 살찌면은 정말로 이 소화도 잘 안 되고, 어? 원래 화장실에 이렇게 오래 있으세요? 예, 30분. 길게 가면서 40분도 안 적도 있어요. 일주일에 못 간 적도 있고 막 그래요. 배가 너무 꼬이더라고요. 아우, 저렇게 정말 먹고. 힘드셨을 텐데. 병원은 가보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병원은요? 안. 가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시선이 쳐다보고 하니까 그게 좀 저 사람을 왜 이렇게 안 빼나? 어? 나는 이렇게 나한테 뭐라 하니까 이렇게 막 짜증나고 우울증 생기고 막 어쩌다 보면 나 혼자 가서 이제 신랑 몰래 화장실 가서 막 울고. 아, 건강 상태가 딱 봐도 좋지가 않을 것 같아서 네, 걱정입니다. 걱정돼요, 진짜. 그치,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지. 저희가 이제 복부 CT를 통해 그 체내 단기를 둘러싸고 있는 내장 지방과 피부 아래 바로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의 분포 면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바로 진단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염증 수치인데요. 염증 수치의 정상 범위가 0에서 0.3까지인데 이미자님 같은 경우는 염증 수치가 1.2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당장 바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 저 같은 경우도 살쪘을 때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요. 식습관도 고쳐야 되는데 이게 고치지도 않고 살 때문에 고민이고 배 때문에 답답하네요. 답답해 진짜. 이것도 배를 고쳐야 되는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살이 찌기 시작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살 빼는 것도 포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보기에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진짜 누구나 다 체감하지만 식습관 관리가 진짜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이살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 독소. 네.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그냥 샥 빼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지방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 바로 효소 고갈을 막아야 합니다. 효소 고갈이요? 효소 고갈. 효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활동에 작용하는 특수 단백질로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 분해하고 또 효과적으로 인체에 흡수되어 에너지로 사용되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불꽃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효소가 부족하면 섭취한 음식물의 소화가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영양소가 체내에 완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찌꺼기, 즉 노폐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노폐물은 지방세포에 저장되어서 지방 독소로 쌓이게 됩니다. 네, 이러한 지방 독소의 축적은 비만과 비만 합병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이고. 실제 연구에 따르면 정상 체중과 비만한 사람의 효소 보유량을 비교해 봤더니 궁금하다. 비만한 사람의 체내 효소 보유량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효소가 부족한 그룹은 내장 지방과 당뇨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소가 부족하면은 지방 독소가 잘 쌓이고 그렇네요. 결국 이게 이제 비만 합병증까지 생기게 된다니까 효소 고갈을 막는 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효소가 왜 고갈이 되는 거예요? 저희 몸에서? 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효소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영원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고 결국은 고갈되는데 안 돼. 실제 연구에 따르면은 30대와 또 이 70대 효소 생산량을 비교한 결과 70대가 30대보다 이 최대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효소가 감소하면 음식물의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장 먼저 소화장애를 겪게 되겠죠. 소화 효소가 없으니까. 적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고 뭐 조금만 과식을 하면 막 배가 부른 포만감에 불쾌감을 느끼게 되죠.
실제로 한국인 5명 중 1명은 이 소화불량을 경험하는데 이 중 무려 68%가 효소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이랑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예, 예전이랑 다르게 조금만 많이 먹거나 밀가루를 먹거나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되게 더부룩하다 그러잖아요. 빵빵해지는 뭔가 느낌. 이게 네.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효소가 감소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가지를 좀 불러드릴 테니까 이 5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내 몸에 있는 효소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어허. 효소 고갈을 좀 의심해야 할 상황이 되는 아이고, 거예요. 하나라도. 자, 첫 번째, 예.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고 부대낀다. 그럴 수 자, 있지. 두 번째, 예전과 비슷하게 먹는데 살이 더 잘 찐다. 네네. 자, 세 번째. 벌써 2개네. 자, 세 번째, 쉽게 지치고 피곤해진다. 네. 네 번째,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 자, 다섯 번째, 변비나 설사가 잦아졌다. 10년째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홍승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살이 너무 많이 찌다 보니까 이제 하중을 못 견뎌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 힘들어요. 걷고 일하고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평범한 일상이 사라진 지 오래. 100kg이 훌쩍 넘는 몸은 오늘도 승희 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마음과는 달리 조금만 움직여도 몸 여기저기에서 고통의 신호를 보내오는데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매일 이 질문 앞에 서지만은 답을 할 수가 없다는 승희 씨. 이럴 때면 지난날 자신의 선택에 후회와 회한이 밀려든다고 합니다. 나 임신했으니까 먹어도 돼? 이러면서 급격하게 너무 많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갑자기 너무 많이 쪘거든요. 근데 이제 출산하면 또 그게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과거, 출산으로 인해 급격하게 살이 찌기 시작했다는데요. 한 번 찐 살은 점점 늘어 출산 전보다 40kg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언니 나 왔어. 왔어. 여기 덥지? 앉아. 여기 앉아. 커피 마셔. 네 얼이 너무 부러워. 19인치 이게 있을 수나 뺄 수 있냐? 있다고. 이거 봐봐. 여기도 엄청난데? 허벅지야 허벅지. 엄청나. 단추도 안 잠겨. 이거 봐. 살이 더 쪘잖아. 알았어. 몇 번 얘기해. 짜증나 죽겠구만. 아, 네. 언니 뭐 시켰어? 계산. 맛있게 드세요. 계산 여기야. 감사합니다. 뭐야? 다이어트 되겠어? 이거 이렇게 야, 먹는데? 먹는데 자꾸 잔소리 할래. 기분이 좋아? 기분이, 엄마야. 언니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천천히 먹으라고. 몇 캔 먹고 있는 거야. 너무 빨리 먹고 있어, 언니. 이제 예전이랑 많이 또 쪄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울증도 오고 막 이런 거 조금 힘들어할 때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안 될 때 너무 옆에서 보기 좀 안쓰럽고 좀 안타까워요. 참을 수 없는 식욕. 그리고 먹는 습관이 굳어져 버린 일상. 엄청 아프고 죽을 것처럼 힘든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왜 이러지? 내일부터는 하지 말자.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에요. 살을 빼자, 그만 먹자, 조금만 줄이자, 다이어트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매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먹는 걸 보면 정신줄을 놓고 음식 앞에서 무너지는 날이면 참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미워진다는 승희 씨. 음식을 먹고 난 뒤 죄책감에 얼룩진 마음으로 체중계 앞에 서는 것도 일상이 됐습니다. 와, 108.8? 뱃살 진짜. 한 번 찌기 시작한 살은 빠지기커녕 더 불어났습니다. 때문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는데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음식에 대한 집착은 점점 더 강해진다는 승희 씨. 여보세요? 민정아, 어.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그냥 누워있어. 밥은 아직 안 먹었는데? 너는 뭐 먹었어? 나는 라면 먹었는데. 라면? 라면 좋다. 라면 먹어볼까? 아니지. 참아야지. 먹지 말자. 이 문장을 수없이 되뇌지만은 이미 머릿속은 음식 생각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오늘만 이겨보자고 매일 반복되는 이 전쟁 속의 몸살을 앓지만 결국 승희 씨는 오늘도 지고 마는데요. 하지만 죄스러움 잠시, 눈앞에 보이는 음식 앞에 벌써부터 마음이 일렁입니다. 이미 망가져버린 그녀의 몸은 자신도 모르게 더 안 좋은 쪽으로 기울고 있는 듯하는데요. 됐다. 승희 씨처럼 먹는 행위를 멈출 수 없다면 이미 쾌락 요인에 노출이 된 겁니다. 도무지 먹는 것 말고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미 음식에 중독이 되어버린 상황, 그렇게 자신을 잃어버린 날들. 승희 씨가 이대로 지내도 괜찮을지 정말 걱정이 되는군요. 근데 아까 피자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네. 2시간 됐나? 음식을 먹고 있는 순간만큼은 비만으로 인한 고통도 괴로움도 모두 사라진다는 홍승희 씨. 맛있어. 머릿속에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냥 먹으면은 이제 만족감? 먹었을 때는 이제 너무 행복한 거죠. 먹기 전에는 막 설레이고. 살 좀 빼. 누군가의 이 한마디가 쌓일 때마다 승희 씨는 자괴감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결국 먹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눈사람 같다, 돼지 같다 막 이렇게 놀리니까 막 밥솥을 끌어안고 막 먹은 거예요. 화가 나니까. 식욕이 폭발할 때면 자신을 말리는 가족들을 피해 몰래 먹는 습관까지 생겼다는 홍승희 씨. 이것만이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 5분 몇 분을 타이머를 켜놓고 그렇게 막 계산을 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쾌감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승희 씨가 먹는 끼니만 4끼에서 5끼. 쾌감 뒤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도 이젠 익숙합니다. 딱 한순간만 참을 수는 없는 건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무수한 질타를 늘어놓지만 돌아오는 건 후회일 뿐. 병적으로 음식을 갈망할 때면 이젠 스스로가 무섭기까지 하다는데요. 내가 이만큼 먹었구나. 그렇다고 토할 수는 없으니까 미쳤어. 뭐 혼자 이렇게 되게 후회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생각하기 싫으니까 되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괴감도 들고 한없이 도망치고 있어요. 지금 8년 동안. 며칠 후 병원에서 홍승희 씨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승희 씨. 현재 그녀의 몸은 어떤 상태인지 명희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혈액 검사 한 거 한번 같이 볼게요. 간 수치가 좀 올라가 있어요. 이건 지방간염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이제 우리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절이 필요한 상태, 고지혈증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6.3인데 우리가 6.5부터 당뇨 진단이에요. 당뇨 전 단계예요, 지금. 체질량 지수와 혈당, LDL 콜레스테롤까지 모두 초과. 그런데 승희 씨에게는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우리 몸이 체중이 늘게 되면 내장 지방이 생기고 그러면서 염증 상태가 계속되면서 인슐린이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로 점점 진행이 되는 건데 곧 당뇨가 되실 거예요. 이대로 지내면. 한번 비만을 경험한 사람일 경우 체중 감량을 해도 다시 살이 찔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한번 어떠니 뭐 다쳤어요. 누워만 있었어. 그래서 과체중이 됐어요, 사람이. 아니면은 출산 이후에 체중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한 번 과체중이 되면 이미 그 호르몬의 교란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체중 감량을 해서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중독 질환 비만. 그렇다면 이 질병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체지방이 쌓이고 비만 상태가 되면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이 망가져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배가 불러도 과식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매일 무거운 몸을 지탱하느라 척추와 무릎, 발목 등 관절 질환이 심각해졌다는 승희 씨. 다리도 지금 체온도 틀리고 피부가 4살 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마비 비슷하게. 비만으로 인해 전신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 이대로라면 홍승희 씨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만 보면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근데 이게 살이 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살이 병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냥 뭐 미련하니까, 게으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저도 그랬었고, 지금 제 상태는 엄청 심각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약도 먹고 있고 마음도 아프고,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 능력으로는 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비만은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아요. 누구 하나도 고민이 안 되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현대 문화에서는. 근데 오해가 너무 많은 질환인 것 같고, 식단과 운동으로 체중 감량이 안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체중 감량을 했다가 유지 못하는 게 결코 내 잘못이 아닌데, 사회에서는 또 주변에서는 시선이 너가 의지가 없어서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우리 몸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라는 단어가 절실하다는 소문난 주인공이 있었으니 에휴, 오늘은 좀 빠졌을려나? 어째 됐을까? 아유, 불안하네. 뭐야, 어제보다 더 나왔잖아. 어제 내가 뭘 먹었었지? 더 늘어났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0.5 이상 더 늘어 있거든요. 되게 신경 쓰시나 봐요. 네, 지금 현재는 살과의 전쟁이니까요. 제가 이 옷이요, 이렇게 살이 찌기 전에 아마 한 20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입었던 옷이거든요. 그때 아마 체중이 51.5 정도 나갔을 거예요. 이 옷을 다시 입을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이거 보세요. 팔부터가 일단은 잘 안 들어가죠. 이렇게 해도 옷이 너무 적어갖고요. 이게 안 들어가죠. 입을 수가 없어요. 갱년기 이후 살이 찌기 시작한 에란 씨.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불어났다는데요. 불과 8년 전만 해도 날씬하고 건강함을 유지했던 그녀. 20kg 이상 증량한 에란 씨는 다이어트가 절실합니다. 매일 아침 체중을 재고 난 후 혈당 수치까지 확인하는 것이 일상. 살이 찌면서 당뇨병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공복 혈당은 무려 137입니다. 게다가 합병증으로 발병한 고혈압까지. 혈압이 오늘 너무 높게 나왔어요. 180이 넘게 나왔고요. 혈당도 137이 나왔으니 높게 나왔네요. 너무 높아요. 당뇨병으로 몸은 더 나빠져 고지혈증, 고혈압, 부정맥 등 여러 합병증도 늘어났다는데. 여동생 친구 어머니도 다리 절단했고, 또 주변에 뉴스도 많이 봤고, 그다음에 이제 눈이 어쩌면 아예 시력을 잃을 수도 있겠다. 당뇨 같은 경우에도 황반 변성으로도 가더라고요. 또 사실은 안경을 끼고 걸어오는 어떤 여성이 있다면 약간 해골이 앞에서 걸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곽이 흐리니까. 사실 그게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눈이 이러다 안 보이면 어떡할까. 자, 스카프를 하나.
어떤 걸 해야 되겠냐. 최근 면역력까지 떨어진 에란 씨는 추위를 견딜 수 없다는데요. 스카프를 계속 하고 있어야만 돼요. 남들은 그 더운 여름에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완전 끝나시 입고 다닐 때 저는 목도 짧은데 이걸 이렇게 아주 최대한 얇게 가늘게 하는 거예요. 가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여름에요? 예, 7, 8월에요. 막 땀이 줄줄줄 나는데. 여기 보이세요? 떨어진 면역력 저하는 그녀에게 더 큰 시련까지 겪게 했다는데요. 빨개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눈을 뜨니까요. 아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막 천장부터 시작해서 벽이 막 빙빙 돌고 도저히 못 일어나서 어떻게 막 겨우겨우 어떻게 몸을 추스려서 일어나가지고 내과에 가서 진료해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건 오진이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어지러워서 못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갔고 검사를 이제 해보니 갑상선 암으로 그 판정이 났죠. 갑상선 암이 임파선까지 전이된 상태, 갑상선 4개를 절제해야 했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 등으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문제는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 특히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데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뇨병은 암의 발병에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29만 명의 한국인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 혈당이 높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 발생이 약 30%나 더 높았는데요.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이 우리 몸을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한데요. 당뇨병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요, 고인슐린 혈증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라고 하는 IGF-1의 생물학적 활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많이 활성화되게 되면요, 이 인자는요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높은 고혈당이 유지되면 암을 유발하는 인자가 활성화되는데 혈관을 타고 다니며 암을 유발하고 옮기기까지 한답니다. 때문에 당뇨병이 간암, 췌장암 등 특정 유형의 암의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당뇨병의 주범이 바로 뚱뚱하게 불어난 살. 비만은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 상태가 계속되면 인슐린이 혈당을 잘 낮추지 못하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도 점점 떨어지는 등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만은 고혈압이나 심장병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당뇨병 발병률이 매년 증가하는 데에는 꾸준히 늘어나는 비만 인구의 영향이 큽니다. 여성의 경우 비만 관리가 더욱더 중요한데요. 남성보다 여성의 복부 비만율이 높고 비만할수록 당뇨병 발병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응? 어서 와. 밥 먹었었니? 아직. 아직 안 먹었어? 두 손 무겁게 에란 씨를 찾아온 이는 동생 재유 씨. 헐. 내가 감자탕 좋아하는 거를 또 어떻게 알고? 시장에서? 좋아하는 감자탕 등장에 절로 신이 나는 에란 씨. 그럼 먹자. 아이고. 감자탕을 또 먹어야 되겠구나. 아유, 맛있겠네. 그래, 이거 내가 별로 안 되네. 내가 다 먹겠는데, 이거. 그래? 커 보이는데. 와, 맛있겠다, 야. 와우. 때늦은 식사 시간으로 허겁지겁 폭풍 흡입 중인 에란 씨. 육류를 좋아한다는 그녀는 탄수화물도 빼놓을 수 없다는데요. 제가 고기도 좋아하지만 탄수화물도 좋아하니까요. 저는 밥도 고기랑 같이 말아 먹어야 더 맛있더라고요. 감자탕에 좋아하는 밥을 말아 국물까지 먹는 습관은 당뇨병과 비만의 적입니다. 당뇨병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식습관은 폭식, 탄수화물 과다 섭취, 그리고 빠른 식사 속도가 있는데요. 과식은 췌장 속의 베타세포를 망가뜨립니다. 과식으로 췌장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지방세포에서 염증을 유발해서 췌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인슐린 조절이 되지 않아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식사 시간이 짧으면 뇌의 포만중추가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고
이로 인해서 체중 증가와 당뇨병 유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식습관은 당뇨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184개국의 식습관과 당뇨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가장 나쁜 식습관은 불충분한 통곡물 섭취, 흰 쌀과 밀가루, 가공육, 붉은 고기의 과다 섭취였습니다. 동생 재유 씨 또한 언니와 비슷한 식습관을 가졌는데요. 자신도 언제 당뇨병이 생길지 몰라 걱정이라고요. 언니도 그렇다고 하니까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좀 조심하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돼. 엄마, 당 좀 재볼까? 그래야. 당 한번 재보게, 엄마. 꽉 눌러줄게. 야, 그대로 있어. 엄마, 내가 할게. 감염돼. 자꾸 만지지 마. 에란 씨의 엄마 금순 씨 또한 오래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요. 공복 혈당의 수치가 300이 넘을 정도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당뇨합병증으로 고혈압과 백내장은 물론 뇌경색까지 발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말초신경병증까지 생겼답니다. 다리가 근데 왜 이렇게 빨개 여기 이런데? 왜 그런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살이라도. 이렇게 생있어도 아프기만 안 하면 식었어. 근데 그래도 엄마 병원에 가봐야 되겠어. 여기 이렇게 빨갛잖아 지금. 에란 씨가 어머니의 몸 구석구석을 확인하는 이유는 상처가 나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여기가 사실 멍 들어오는 것처럼 속으로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뇨 때문에 아, 이거 괴사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괜찮네요. 당뇨로 인해 말초신경병증까지 앓고 있었다는 서금순 씨. 작은 상처뿐만 아니라 화상을 입어도 통증을 느끼기 어렵다는데요.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요, 말초신경과 혈관이 손상되는데요. 신경이 손상되면요, 통증에 둔해져서 화상을 입거나 물집이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신경병증으로 상처를 자극하지 못하다가 혈액순환 장애로 상처 부위가 썩어 들어가거나 관절이나 뼈까지 녹이는 골수염으로 진행될 경우에는요, 신체 부위를 절단해야 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을 경우 작은 상처도 방치하지 않고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없더라도요,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상처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당뇨병이 깊어질수록 유난히 걱정이 된다는 에란 씨. 정말 너무 걱정이죠. 사실 아버지보다 더 시한폭탄이죠. 뇌졸중 옛날에 앓은 적도 한번 있기 때문에 당뇨에 뇌졸중까지 온다면 제 어머니 고지혈약도 드시니까 정말 만약에 악화된다면 아마 아버지 외에 10배는 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사실은.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 또한 당뇨병이 있었다는데 당뇨합병증으로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 부모님 모두에게 당뇨병 유전력을 물려받은 에란 씨는 걱정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당뇨병은 노년의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젊은 층의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요,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환경적 요인으로 다양하지만 특히 가족력의 원인이 큽니다. 당뇨병은 나이가 젊을수록 유병 기간이 길고요, 고령보다 합병증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젊은 당뇨병 환자. 젊은 나이에 발병할 경우 합병증 발생 위험이 커져 관리가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유전력과 비만이 원인이라고 손꼽습니다. 당뇨병의 발병 위험은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 발생 위험은 10배, 직계 가족의 경우 3.5배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에란 씨의 가장 큰 걱정 또한 자신의 당뇨병이 자녀들에게 유전될 수 있다는 사실. 부모님 때문에 이제 저도 당뇨 이런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아이들도 당뇨 이런 게 전혀 없고 제 유전을 받아서 또 뭐 이제 저같이 정말 질병 상황이 안 놓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람이란 바람이죠. 건강이 제일이니까요. 비만과 가족력으로 발병한 당뇨병을 극복하고 온 가족의 건강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 갈수록 늘어나는 식욕과 체중. 그로 인해 고민이 많다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올해 56세
김효정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계획적으로 장보는 모습을 보니 주부 구단의 내공이 엿보이는데요. 두부 한 번만 주세요. 집안 마트가 아닌 멀리 떨어진 전통시장을 찾은 이유가 있답니다. 이제 식단 관리도 좀 하려고 야채 좀 사고 하려고 나왔어요. 이렇게 시장 오면서 운동 겸 해서 일부러 더 자주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 전 벌써 몇 번째인지도 모를 다이어트를 시작한 효정 씨.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걸음을 멈추는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 이런 것도 있네. 보리떡. 이런 건 건강에 좋지 않나? 어머님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제가 탄수화물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 떡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제 체중 감량에 또 신경 써야 되는데 이거 떡 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너무 근데 좋아해서 미련이 막 남은데 이제는 이런 거 안 사는 마음도 좀 다잡아 보려고요. 좋아하는 간식도 참아가며 식욕과 치열한 싸움 중인 효정 씨.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이내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며칠 전부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데요. 무거워진 몸 때문에 쉽지 않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것보다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계단이 좋다고 해서 이거만이라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한 효정 씨. 아이고 얼마나 빠졌나.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체중부터 확인해 봅니다. 이런 효정 씨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줄지 않는 체중. 마주할 때면 답답할 뿐입니다. 효정 씨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살찌기 전에도 날씬하진 않았어요. 통통하긴 했는데 이렇게 뚱뚱하진 않았죠. 그때는 63에 몸무게 한 58, 56 이 정도 나갔어요. 임신했을 때 저는 입덧이 아니라 먹덧을 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한 23kg 정도 쪘어요. 그랬는데 돌았으면 배고프고 돌았으면 배고프더라고요. 최고 높을 때가 한 101kg, 103kg까지는 간 것 같아요. 결혼 후 임신과 출산을 겪고 서서히 체중이 늘어난 건데요. 젊었을 때는 불편함이 없었지만 중년이 되자 사정은 달라졌답니다. 갑자기 늘지 않아서 저는 몸이 무겁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50이 넘어가니까 무거워서 살을 빼야 된다. 몸이 무거워서 몸이 천근만근이다. 저는 진짜로 그 얘기 여적 실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갈수록 커지는 식욕 앞에 다이어트는 수포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늘어만 가는 식욕과 체중에 효정 씨가 찾은 최후의 수단. 주변에 물어보니까 한약도 권하고 그다음에 식욕 억제제도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서 이제 받게 되고 먹게 됐어요. 식욕 억제제를 먹고 너무 예민해져서 가족한테 그거를 해소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못 먹으니까 그 먹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근데 그 식욕을 잠재우니까 나한테 스트레스가 막 진짜 예민해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장난이 아니었어요. 2달 만에 빠진 살이 한 달 지나니까 더 찌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8kg 정도 뺐었는데 다시 찐 살은 11kg인가 13kg인가 이 정도 찐 것 같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법. 다시 심기일전하며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다이어트 댄스를 시작했는데요. 금세 땀이 한가득 맺혔지만 효정 씨는 춤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인데 그래도 이제 몸이 좀 움직여 줄 때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바탕 운동을 끝낸 후 효정 씨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네요. 아이고 맛있겠네. 효정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먹방입니다. 잘 먹어 잘 먹어. 식욕을 달래는데 이만한 게 없다는군요. 이렇게 막 운동 끝나고 나면 막 먹고 싶은 게 막 땡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먹방을 보면 대신 먹어주는 것 같고 위로가 돼서 그래서 먹방을 봐요. 배고픔도 참고 또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 난 저렇게까지 못 먹어. 그러니까 나는 질렸어. 나는 그래서 못 먹을 거야. 자꾸 그러면서 나는 못 먹는다라고 체면을 제가 거느라고 먹방을 봐요. 넘치는 식욕 앞에 다이어트 실패와 요요 현상을 반복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단순히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이 찌고 생긴 건강의 이상 신호 때문이죠. 약상자예요. 아침에 먹어야 되는 약, 오후에 먹어야 되는 약, 뭐 약상자. 나의 건강 지킴이. 지금 먹는 약은 당뇨약, 고지혈약, 혈압약 이렇게 먹고 있어요. 중년 이후 각종 질환들이 도미노처럼 밀려온 건데요.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기에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답니다. 저는 그냥 그때도 뚱뚱했는데 혈압 당뇨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혈압 당뇨가 없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살쪄 있는데 뭐 피검사에도 그냥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 나는 그냥 뚱뚱하기만 한 거지 혈압 당뇨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라도 비만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으려는 건데요. 그날 오후 어서 와. 날 더운데. 아이고. 잘 지냈지? 너무 덥지? 엄청 뜨겁다 날씨가. 효정 씨의 50년 지기 친구 은정 씨가 찾아왔습니다. 날로 악화되는 친구의 건강에 마음 편할 날이 없답니다. 속상해요. 많이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먹는 거 좋아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노력을 하다가 또 이제 요요가 오고 이러면은 본인이 제일 힘들어하고 지금은 이제 몸무게가 많이 느니까 친구도 많이 힘들어하고 무릎이나 발목 같은 데 아프다고 하고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도 생기니까 안타깝죠. 오랜 친구의 방문에 식사 준비가 한창인 효정 씨. 오늘의 메뉴는 무엇일까요? 평소에는 식단으로 맞춰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은 멀리서 친구가 와서 고기를 먹으려고 해요. 대신 예전에 먹던 양보다 밥을 줄인 효정 씨. 먹음직스러운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자, 잘 먹을게. 맛있겠다. 너는 밥 그거만 먹어? 건강을 위하여 다이어트. 아유, 죄송해요. 저 혼자 한 그릇 다 먹어서. 참아봐야지. 체질인가? 살찌는 게? 아니야, 나는 계속 끊임없이 먹어. 그래, 나랑 비교하면 넌 먹는 거 어마어마해. 맞아. 맞아. 난 먹는 약이 있어. 진짜로 잘 먹으면 행복해.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배부르면 행복해. 오랜 친구와 함께하는 밥상. 사내 진미가 부럽지 않겠죠. 그런데 요정아, 전번보다 살이 조금 더 늘은 것 같다. 아, 그러니까 부었어. 얼굴 눈도 안 떠지는 거야. 그래, 힘들어도 부어. 눈도 붓고 몸도 부었어. 근데 몸무게 되니까 살이 덜어. 밥 양을 줄인 후 식사 시간도 부쩍 짧아졌습니다. 양껏 먹지 못한 탓에 효정 씨 얼굴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안 되겠다. 그냥 밥 한 숟가락 먹어야겠다. 난 안 말릴래. 점심 때는 먹고, 응? 저녁 때 먹지 말라니까. 점심도 저녁이고 다 가져가야 돼.
결국 식욕을 이겨내지 못한 건데요. 숟갈만 딱 더 먹어. 그래, 더는 떠오지 마. 고생 끝에 낙이 오겠지. 건강해질 수 있겠지, 그지? 이거로 인해서 뭔가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참기 힘든 식욕과 늘어나는 체중. 그로 인해 효정 씨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녀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이쁜 옷도 입어야 되고 여행도 가고 싶고 또 주변에 사람들도 걱정도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족이잖아요. 가족들한테 건강하게 잘 노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죠.